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머신러닝에 실제로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머신러닝의 개요라든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이렇게 3개 정도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간중간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저희 파이썬 3 파일 하고 있죠. 이 중에서 마지막에 머신러닝이라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이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파일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를 맞추는 그 리그레션 계열,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범주를 맞추는 거죠. 이 안에 보면 알고리즘이 좀 몇 개 들어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 베이지라고 돼 있는데, 얘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얘 주로 뭐냐면 스팸 메일 같은 거 걸러내는 그런 아이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PCA라고 돼 있는데, 이 PCA는 주성분 분석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PCA는 클러스터링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X 값들을 핸들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많이 쓰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 보겠습니다. 리니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니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사이클런 패키지 우리 많이 봤었죠? 그거 볼 거예요. 임포트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거의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를 임포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킨런에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만 한번 임포트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계속 하죠 지금. 네, 이것도 한번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임포트를 할 건데, 우리 아이리스에서도 봤지만 데이터 자체가 그 패키지 안에 있었죠. 우리가 요번에 한번 해볼 게 샘플이 뭐냐면 보스턴의 집값 예측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사이킨런의 데이터셋에 이 보스턴 집값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한번 로드를 하려고 이렇게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집값, 부동산 집값 예측하는 건 저희 다른 데서도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로,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지표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가 얼마나 새 거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역세권이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우리가 피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뽑고, 혹은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우리 맥세권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맥도날드 옆에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룰 베이스드 익스퍼트 시스템에서는 룰을 사람이 줬죠.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룰은 기계가 만들어준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계가 룰을 만들어 주더라도 기준이 되는 X 값들은 여전히 사람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신러닝의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거의 뭐 대부분의 역할을 걔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X를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타이타닉 예지에서도 보셨지만 X를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좋은 걸 선택하고 혹은 가공을 해서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X를 선정하는 게 머신러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알고리즘이나 이런 방법, 머신러닝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도메인 쪽에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신러닝의 성능은 제가 볼 때는 X 값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거의 그거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로드 보스턴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로드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리스에서도 한번 했었죠. 보스턴 한번 찍어볼게요. 데이터 우리 많이 본 스타일이죠. 딕셔너리 형태로 돼 있고, 키가 있고, 데이터는 어레이로 주고, 타겟이 있죠. 타겟이 요번에는 1010이 아니라 숫자예요. 우리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집값이겠죠. 그리고 밑에 설명, 피처 네임이 이러이런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약자네요 다.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립션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데이터는 여기에서 가져왔다 라고 우리 아이리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많이 했죠. 뭘 가지고 할 거냐면 보스턴의 데이터 이게 x 값이죠. 보스턴의 타겟 이게 y 값입니다. 얘네들은 아예 x, y 값을 나눠줬죠. 우리 타이타닉은 우리가 임의로 나눴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데이터가 나눠져 있어요. x 따로 y 따로. 그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다 주면 얘가 4개로 나눠서 주죠. 4개로. 원래 뭉쳐있지만 우리가 쪼개서 받는 거죠. 언패킹으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제는 이 4개가 뭔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x 트레인,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x 값. y 트레인은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정답. 그다음에 x 테스트는 측정,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X값, Y 테스트는 그걸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한 Y 정답.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임의로. 그래서 한번 쉐입을 찍어 봤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X트레이는 379개의 데이터, 그리고 X값은 13개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값은 127개.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쓰는 방법은 사이킨런이잖아요. 거의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모델을 만듭니다. 일단 모델을 만들고요. 생성. 그리고 학습시킵니다. 학습시킬 때 데이터 줘야 되죠. 무슨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X값과 정답, Y값. 요거를 주면 됩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답이 뭔지 확인해서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근데 얘는 뭘 보는지 보면 보스턴의 피처 네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의 모델점 요게 뭐냐면 코에피시언트의 약자예요. 그리고 뒤에 언더바를 준 거는 혹시 중복될까 봐 방지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요 모델의 코에피시언트를 찍어 볼게요. 요렇게 나와요. 어레이로. 몇 개인가 세보면 여기 13개입니다. 13개. 그다음에 모델의 인터셉트를 찍어 볼게요. 인터셉트. 이렇게. 요게 보면 하나가 나오죠. 요게 무슨 뜻이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돼 있죠. 그래서 요 선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X 하나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X가 13개였어요. X가 13개. 그래서 Y값이 여기 있고 Y값이 있고 여기가 X1부터 X의 13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수식이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Y 이꼴 W1X 1 뺐고요. 하나니까 WX 더하기 B 요런 수식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X가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13개를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Y 이꼴 W1의 X1 더하기 W2의 X2 더하기 뚝뚝뚝뚝 가서 W13의 X13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W들을 찾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W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코에피션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코에피션트 이렇게 언더바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이 13개가 있는 거죠. 13개. 여기 W1부터 W13까지. 그리고 B가 인터셉트입니다. 인터셉트. 용어가 뭐였냐면 인터셉트 다 썼죠? 인터셉트 언더바. 얘가 B가 인터셉트입니다. 요거를 구했다는 얘기가 모델을 완성했다는 얘기죠. 요거를 구한 게 모델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파이썬 문법적으로 보면 모델이라는 거는 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죠. 이 오브젝트 안에 이런 fit이라는 함수도 있지만 이렇게 코에피션트, 인터셉트 이런 애들이 들어가 이미 갖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원래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초기화가 돼 있었겠죠. 근데 언제 이렇게 값이 생겼냐면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선을 막 찾는다 그랬죠. 얘가 막 학습을 해서 결국 요 값들을 찾은 거예요. 요 값들.
그럼 요게 이제 나왔으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X값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겠죠. 그 전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R스퀘어라는 게 있어요. R스퀘어. R스퀘어는 뭐냐면 이 회기식의 설명력이 몇 %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좀 높으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통계 쪽에서는 우리가 이걸 많이 쓰는데 머신러닝은 얘를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결과값을 예측을 했죠.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predict, 모델.predict을 쓰고 x테스트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테스트 값이 127개 있었죠. 그 127개에 대한 예측 값입니다. 예측 값들 127개를 쭉 뽑아준 거예요. 어레이로.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는 뭐 얘기했냐면 스코어를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니?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스캐터 플롯을 한번 뿌려볼게요. X 테스트, Y 테스트, 여기 정답이죠. 프리딕션은 뭐죠? 저희가 예측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한번 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X축은 우리가 실제 집값이고요. Y축은 예측값입니다. 만약에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면 실제 집값이 여기 10일 때 Y도 10이어야 되죠. 20일 때 2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완전히 줄을 세웠다면 완전히 정확하게 예측한 거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인데 값이 40 조금 적으니까 한 39인데 얘는 뭐 38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제 값은 50입니다. 여기 요 점 마지막 점 여기 보이시죠? 요 점은 실제 값은 50인데 예측 값은 뭐냐면 25쯤 돼요. 이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니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이런 측정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127개다. 127개죠. 127개인데 이걸 갖다가 실제 예측 값들이 다 있을 거예요. 실제 값이 뭐 10이라든가 13이라든가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예측한 값이 있을 거야. 난 10으로 예측했어. 15로 예측했어. 이렇게. 그러면 얘를 뺍니다. 다 빼요. 그럼 요 값이 나오겠죠. 그 값들을 다 제곱을 해요. 제곱을 다 한 다음에 다 더해요. 다 더해. 이렇게 더한 거에다가 스케일을 맞추려고 최종 루트를 씌웁니다. 요게 RMSE입니다. 루트 민 스퀘어드 에라. 그래서 요 지금 제가 한 과정을 용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요런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 지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요런 거, 요 식을 찾기 위한 게 우리 리그레션의 목적이고 요걸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X값을 넣으면 Y값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실제 값이고 여기가 예측 값이죠. X를 제가 10을 넣었을 때 실제 값은 20인데 예측 값은 15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게 우리 예측 값이고 여기 점이 실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 직선의 방정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사이킨런에서 지금 제공하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다른 패키지를 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패키지를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스태트 모델이라 그래갖고 이게 왜 이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냐면 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머신러닝에서도 쓰지만 통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통계 쪽에서도 많이 쓰는데 통계에서 원하는 그런 값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 패키지가 그거를 예쁘게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쓰니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요 데이터를 일단 보스턴 집값을 이렇게 가져올게요. 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냐면 얘는 상수항을 우리 아까 인터셉트 있잖아요. 그걸 하나 추가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상수항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컨스턴트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타겟이죠. 타겟. 만들어서 아까하고 똑같이 X값과 Y값을 여기다 넣어서 4개를 뽑을게요. 4개를 뽑을게요. 똑같이 하고 쉐입을 찍어보니까 127개, 학습이 379개, 테스트가 117개 이렇게 했죠. 쓰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진 않겠죠. 왜냐하면 얘는 패키지가 사이클런 패키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도 비슷합니다. 근데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 사이클런에서는 대부분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핏을 할 때 데이터를 줬죠. 근데 얘는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를 주네요.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를 주네요. 그래서 순서도 좀 바꿔서 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겠죠. 사이클런 만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파이썬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런 클래스로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고 오브젝트 안에 있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을 세팅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리절트를 받았어요. 근데 리절트도 한번 저희가 찍어 볼게요. 타입 리절트 이렇게 나오면 이 리절트조차도 우리가 뭐 튜플이나 리스트나 인티저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이 패키지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왜 이렇게 주려고 하냐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리절트 안에 서머리라는 패키지 그 메소드를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 쓰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 결과가 간단하게 10, 2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클래스로 만들어서 오브젝트로 돌려준 거예요. 그럼 그 오브젝트 안에는 다양한 그 값들이 들어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꺼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소드도 제공할게. 편리하게 보라고. 그래서 서머리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걸 프린트를 쭉 해보면 이런 걸 돌려줍니다. 자, 이게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린 결과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언제 돌렸고 뭘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이 379개였는데 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x의 값이죠. x 값은 13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R스퀘어가 아까 우리 찍어본 거 있죠. R스퀘어 그게 0.75 여기도 들어있고 이 어저스트 R스퀘어는 좀 수정된 R스퀘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 뭘 수정한 거냐면 x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R스퀘어가 올라가요. 근데 사실 x를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x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페널티를 줍니다. 그게 수정된 R스퀘어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 어저스트 R스퀘어라고 해서 이걸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요런 애들 뭐 우리가 막 잘 모르는 이런 애들까지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거 코에피션트 있었죠. 코에피션트 요게 쭉 다 찍혀 있죠. 컨스턴스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우리 아까 봤던 인터셉트 절편입니다. 절편 그 B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T값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혹시 통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P-value라는 건데 요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게 통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W1을 구했어요. W1을 구했는데 이 W1이 한 뭐 2쯤 돼요. 2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1 증가할 때마다 Y는 2배 증가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가 W가 2라는 얘기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는 2 되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Y는 4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가 1 증가할 때마다 Y가 2배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럼 그런가 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W가 0이면 X가 뭐가 됐든지 간에 Y는 0이잖아요. X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필요 없는 거죠. X값이 Y에 영향을 못 주니까. 그러면 실제 수식에서 지워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거 X값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도 다 필요 없어요. 이 다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W가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W가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0이면 그냥 뭐 있어도 되지만 지우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통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2면 숫자, 1이면 숫자, 0.1이면 이 0은 아니잖아요. 그럼 0.01이면 0은 아니잖아요. 그럼 0.000000001이면 이것도 0은 아닌가요? 이게 0으로 봐야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통계적으로 0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0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0.1은 0이 아니고 0.01은 0입니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0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0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t-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테스트를 실제로 하고요. 그 t-테스트의 결과를 p-value라는 걸로 주는데 이 p-value가 작으면 우리가 이제 기무가설 기각 기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표는 어떻게 보냐면 요게 통계치 값인데 요게 p-value가 0.00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0하고 비슷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0하고 비슷한 애들. 예를 들어서 0.8 이런 애들은 0으로 볼 거냐? 0으로 안 볼 거냐? 이 기준이 뭐냐면 요 p-value입니다. 이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0으로 보지 않고 0.05보다 크면 0으로 본다. 이런 통계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코에피션트 W1, W2, W3 얘네들을 통계적으로 쭉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0이냐 아니면 통계적으로 0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W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통계학적으로 t-테스트를 해서 0이라고 볼 거니 안 볼 거니 이거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은 집어넣고 결과가 얼마니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변수들을 다 우리가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킨런은 머신러닝을 위해서 보통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보여줘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보여줍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통계학 쪽에서 쓰라고 만든 그런 패키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에서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머신러닝 하니까 이거 쓸모없냐? 그건 아닙니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통계학으로부터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애들을 중요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애들을 다 공부를 하신다면 통계학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머신러닝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를 해야 그 안에 들어가는 인자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신다면 통계학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절트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파람 이런 것도 있네요. 파람이 뭔가요? 요거 코에피션트만 따로 보여주네요. 코에피션트만 쭉 따로 보여주는. 그다음에 잔차라고 돼 있는데 잔차는 뭐냐면 그냥 에라에 비슷한 말, 오차에 비슷한 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차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모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서 오차와 비슷한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실제 각 값별로 내가 여기 보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379개가 있죠. 379개.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 값과 내가 예측한 값, 그 차이가 아까 있다 그랬죠. 그 차이를 다 더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 차이를 379개를 각각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그림으로 보면 실제 직선 위에 있는 값과 요 값, 점이 많잖아요. 이 직선과 점의 사이 값, 요 차이값들을 379개를 다 찍어준 거다. 네, 그거를 379개를 다 찍어준 겁니다. 이 값이 차이값입니다.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게 작으면 좋은 겁니다. 이런 애들은 막 되게 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하는데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부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 하는 거냐면 x 값들을 넣고 직선을 찾아가지고 그 수치를 예측하겠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걸 쓰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통계학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다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패키지를 저희가 두 개를 소개드렸어요. 머신러닝 쪽에서 하는 패키지하고 통계를 위한 패키지 이렇게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굳이 뭐 짧게 설명드리면 통계는 이 변수가 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미칠까 이런 거를 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기온이라는 게 아이스크림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뭐 이런 게 그럼 몇 %나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걸 좀 보자는 얘기고 머신러닝은 나는 그런 건 관심 없고 지금 기온 얼마야? 그러면 아이스크림 값 예측 얼마로 할 거야? 판매량. 뭐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상태값을 넣고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지만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도 하고 다르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만들었고 서포트 벡터 머신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은 결국 리그레션의 조합입니다. 리그레션을 굉장히 많이 붙인 조합이에요. 하나의 리그레션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많은 리그레션을 굉장히 많이 붙인 조합입니다. 그래서 딥러닝도 사실은 리그레션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은 조금 다르게 하지만 그래서 리그레션이 이 머신러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고 뭔가를 설명할 때도 우리 리그레션을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리그레션은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용법은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 숫자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